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공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어제는요, 적천수천미에서 또 양인격을 설명했어요.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양인을 용신으로 할 때는 아주 병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원령이 양인일 때도 그 양인을 용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뭐가 많아서 그 양인을 쓰냐? 재관살, 식상은 아니에요. 재관, 살 이런 게 있어서 일주가 약해져서 양인을 쓴다. 그럴 때는 병권을 잡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걸럭월곡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제 솔직히 임철조 선생이 을목의 인월에 태어난 을목일주는 양인격이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기선 정확하게 하면 이게 걸럭격이 됩니다. 걸럭격이 돼요. 그리고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도 또 걸럭이고요. 록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록봉록자예요. 이거 점자는 격이에요.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록곡격은요, 벌써 뭘 써요? 딱 하니, 즉이 겁전인데, 록당. 자, 그래서 록당에서 투출하면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의용자, 그것을 의지해서 록당이 투출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용신으로 쓴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하라. 이 비자는 이 앞에다 갖다 놔도 되는데요.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요, 이 시컷 말하고 아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록당에 겁재가 투출했으면 그 용신을 쓰겠다 못 쓰겠다? 안 쓴다. 용신으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자, 여기 지금 걸록이라고 하면서 좀 부드럽게, 록이라고 하면서 부드러운데도 이걸 잡격에 집어넣어서 흉격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이 록도 역시 용신으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심해점 선생님은. 근데 임철조 선생은 쓴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양인을 용신으로 할 때는 뭘 잡는다고 했어요? 적천수에서는요. 살과 양인이 둘 다 팽팽하게 맞으면 뭘 잡아요? 생살여탈권을 잡는다. 죽이고 살리는 병권도 잡을 수 있다. 라고 하셔요. 직급이요. 그래, 적천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질 않아요. 이 록을 투출해도 만약 록당이 투출한다 해도 의존하지 말라. 이위용 그걸 쓸 것인가? 는 아니다. 안 된다. 쓰지 마라. 그건 그 격이 이 흉격에 집어넣고도 이건 양반격이지만 뭐를 쓰라라고 하냐면요. 이따 얘기하지만 여기 있잖아요. 별도로 취하라. 재관살 식상을 쓰라라고 했어요. 별도로요. 절대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록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어디에요? 억불원에서인 적천수천미에서는요, 록도 쓴다, 양인도 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럭은 더불어 월겁이라는 거야, 월겁. 을목일주가 겁재니까요. 가동일격, 같은 동일격이에요. 불필영, 이건 별자가 아닙니다. 별자는 뜻이 같으면서도 영이라고 읽습니다. 불필영분, 별도로 나눌 필요는 없다. 대체로 투간하든지 해지하든지 투간을 하든지 지지에 모여 있든지 하면 별도로 취하라. 용신을 뭘로 위용하였잖아요. 재관살 식상을 용신으로 쓰라라는 거예요. 록곡격은 무조건 그렇게 쓰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 사람 명제 역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록곡격에서는. 왜? 강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적천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임철조 선생은요, 이 격공론을 공부하시다가 자기 사주가 안 맞으니까 얼른 넘어오셨어요. 적천수 진수함이 지으신 적천수 집요하고요. 명리학원이에요. 명리학원하고 공부하셔서 그때 자기 사주를 맞춰보니까 이게 임철조 선생은
뭐였었냐면 합관 유살격이거든요. 관은 합해고 살이 남아서 그 살을 쓴다 용신으로. 그 살을 용신을 쓸 때 쓰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운에서 안 따라주면 귀격이군 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귀격이군 보고. 그리고 결국은 운이 따라줘야 된다. 자, 로kop에서 용관 이거 관 쓰잖아요. 그런 때 바로 재성과 인성이 따라줘야 돼요. 칠살격에서 관을 쓴다고 했을 때 또 재성과 인성이 따라줘야 된다고 그러지만 칠살격에서는 관 쓰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야야야 제가 잘못했어요. 양인격에서 칠살을 먼저 쓴다고 했는데 관을 쓴다고 했는데 요거와 똑같이 재인 상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양인격에서는 관을 쓰는 건 두 번째예요. 사실은요, 첫 번째는 양인격에서는 살부터 찾아라. 왜 찾아야 돼요? 겁탈해가는 게, 내 마누라 뺏어가는 게 잔인하게 뺏어가니까. 칼을 들고 와서 강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치는 아이 있어도 얼른 그 강도 잡을 순경을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칠살을 갖다 쓰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녹곡격에서 점잖게 뭐를 용신으로 하라? 관을 용신으로 하라. 그 다음에 관을 쓰면서도 재성과 인성이 서로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불과 고관무복 외로운 관은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아서 외로운 관은 불가하다. 안 된다. 관이 있으면 용관할 때는 인성으로서 보호하든지 관을 쓸 때는 재성으로서 도와줘야 된다. 자, 이게 바로 관이에요. 도와주는 건 재성이에요. 관에서 생하는 건 인성이에요. 위에다 씁시다. 이게 관이에요. 관을 생하는 건 재성이에요. 관에서 생하는 건 인성이에요. 자, 재성은요, 관을 보호하니까 뭐예요? 상신이라고 그러죠. 도울상자예요. 이거 서로상자 아닙니다. 도울상자예요. 서로상자로만 자꾸만 하시면 안 돼요. 도울상자 있습니다. 돕는다. 관이 생하는 건 인성이에요. 자, 이건 뭐라고 그래요? 구신이라고 그래요. 구신이란 건 뭐예요? 관성을 치고 들어오는 식상을 인성이 막아주니까 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할뜻자. 이런 때 관을 용신을 할 때는 재성과 인성이 따라줘야만 되는데, 그러나 다음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성이 가운데 끼어있어라, 이렇게 재관인 끼어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우선 먼저 급한 대로 사례 명조 하나가 딱 있습니다. 김승상사주. 자, 이것은 이렇게 한 그룹을 이루는 거죠. 수체입니다. 수체.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지금 식상, 여기 인성이 있죠. 무토를 줄까요? 무토를 쓰는 거예요. 김승상사주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수체 토화용조죠. 수체 토화용조예요. 자, 수가 체니까 토를 쓰고 화를 쓴다는데 이 사주에 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급한 대로 토로서 빨리 막아주고, 물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금은요, 결국은 구신도 못해요. 구신도 안 돼요. 목이 들어오면 막아주지만 구신 노릇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목이 들어와서 이 사주는 괜찮습니다. 왜? 수가 체니까요, 설계하는 수를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 한신이 될 겁니다. 급한 대로 무토가 깨지는 한이 있었고요. 목이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간목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경금한테 깨지는 한이 있었고요. 자, 김승상명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음일주죠? 음일주에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거를 뭐예요? 양인격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음일주니까 바로 정확하게 음양을 따로 딱 정확하게 심해첨 선생은 정확하게 나누어서 음일주는 양간으로 취급 안 하고 오양간만 양인이라고 하고 음일주는 그냥 걸럭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음일주니까 그냥 걸럭격으로 잡는 거죠. 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월도요. 계수 음일주는요 걸럭격으로 보죠. 자, 그래서 이 명절을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수가 6.3이에요. 목 0.6인데, 이거 지장간에 하나 좀 들었겠죠? 목이 어디 있을까? 이 해수 속이네요.
화 0점이에요. 없어요. 거의 뭐 술톱 속에 하나 들었고요. 토행이 1.4예요. 금호행이 4.5고요. 금수가 강해요. 그래서 수체 토화용조로서 토용신의 화 시신이고요. 수호행이 종조행이 되었어요. 대원에서 모고행은 플러스 한신이 됩니다. 자월에 태어난 양년생 건명이라요. 대운이 순행함으로 축대운만 벗어나면 목화 대운으로 흘러서 호운이 된다. 예, 맞습니다. 이 사주는요, 대운이 살린 사주지 뭐 좀 명조가 좋아서 살린 사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조는 별 볼 일 없는데 운이 따라주는 사주죠. 그래서 승성까지 된 사주입니다. 자, 김승성 사주를 보겠습니다. 오늘 사례명조 3개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55세요. 여기 들어와 있네요. 네, 여기 이렇게. 이 사화는요, 좀 영 마음에 안 들죠? 가벌미가 참 좋죠. 신대운까지, 병대운도 뭐, 수가 들어왔죠. 수가 딱 지키고 앉아서. 일단 무술토를 쓰는 거예요. 네. 대원에서 이 목화는 목대운은 괜찮습니다. 수가 너무 강해서 이런 운도 그렇지만 여튼 승상사주 정도는 되네요. 네. 또 그래서 유관, 그러니까 용관, 관을 쓰는데 재성이 돕는 거예요. 자, 재성이 돕는다. 이거는 상신이에요. 예, 관을 쓰는데 재성이 도울 수 있다. 자, 이 지분명이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일주가 강해요. 이거 보세요. 음년생이죠? 5월에 태어난 음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록곡격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화채 수금용조예요. 자, 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 딴그러니 하나 있죠? 네, 사주가 용신이 좀 그러네요. 그러나 화채 수금용조라, 5월에 태어난 음년생이죠? 이지분. 그러니까, 예,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음년생이니까 되돌아가 있죠? 5월에서 목을 지나서야 그 다음에 수운이 오니까 초년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운이나 대에 수운이 들어와 있으나 이 사주는 지부를 잡을 겁니다. 지부. 그래, 이 지부라는 게 뭐예요? 마을 부자죠? 어느 마을에 지부는 이거 그렇게 큰 벼슬은 안 됩니다. 하나 부에 벼슬 아치죠. 도지사 할 때 도를 관리하는 사람, 이게 알지자 아닙니다. 절대. 이건 관리할 지자입니다. 도지사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도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핸들링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명조는요, 그래서 화가 8.5예요. 토는 없고요. 그래서, 수가 0.5예요. 자, 임수가 하나 겨우 달랑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 금이 있네요. 금이 있어서 괜찮네요. 그러나 저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요. 인묘대운을 벗어나 있죠. 자, 이 지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우는 괜찮습니다. 네, 진유합금에서 이 지고요. 그렇네요. 네, 진우는 괜찮습니다. 지금 67세, 여기 기해대운에 들어와 있네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토는 저 임수를 또 건드리네요. 거의 이제 뭐, 이 대운, 이 신축 경자대운이 제일 좋았을 겁니다. 네. 지불을 하려면 이때 했을 거거든요. 자, 오늘 이거 두 번째 거 하고 이제 끝낼 겁니다. 자, 관에서, 겸에서 대재인이 있다. 재성과 인성이에요. 이거 붙어 있으면 싸우죠. 제극인이 일어나죠. 소위 신강하면서 치삼기, 이 삼기랑 재관인이에요. 이 세 개가 귀한 게 있으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삼기자란 건 뭐냐? 재관인이다. 단지 중요한 것은 관이 가운데서 끼어야 된다. 격지. 그래야만이 재인이 양불상 서로가 싸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격은 편할 편자인데요. 이걸 바로라고 합니다. 그 격이 바로 크다라고 해서 저 편은 부사로서 바로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로 큰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마치 누구의 격이 누구 거냐라고 하면 왕소사 사주네요. 왕소사였어요. 네, 이것도 음년생이에요. 그래서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것도 음걸럭이라고 하죠. 음걸럭. 왕소사 사주다. 선생이죠. 소생입니다. 수채토화 영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요. 자월에 태어났으니까요. 양년생이고, 그러니까 태자 축월만 벗어나면 모군이 들어와서 괜찮습니다. 화를 살려주겠네요. 괜찮죠? 이 사주가요. 결국은 자 관을 쓰고요. 여기 지금 뭐가 있었나요? 여기 지금 재성이 있고요. 여기 인성이 있죠. 그럼 인성은 이건 쓸 거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이 가운데 있으면서 재성이 있고요. 여기 뭐예요? 개수일주로 보면 이거 관성이 있는 거예요. 재관인이 가운데 딱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성을 쓰는 거 아닙니다. 인성을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오행창란을 보면 수가요. 5.3이에요. 네, 5.3. 금도 있고요. 그래서 고려 소사란 태자부의 종이품벼슬 곧 태자소사다. 태자의 스승이에요. 네, 왕소사 한번 보겠습니다. 왕씨가 많죠. 예, 요 대운에 들어있고 임진대운은 피해야 됩니다. 개운은 그래도 무토가 있어서 잡아줄 것이고요. 예, 이 말년 참 좋네요. 말년은 좋습니다. 예, 사주 참 깨끗하고 좋은 사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흉격은요 일반격으로 푸는 거, 우리가 지금 현대 명략적으로 일반격으로 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길격 4가지만 잘 다루면 된다. 격만 잘 잡아서요. 예, 그러면 이 격국론도 이제 덕파가 된 것이다. 결국은 저는요, 이게 지금 거의 격국론 2년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년 만에 저도 이제 격국론 하면 저도 이제 누구한테 지지는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하고 해왔다 생각합니다. 자부합니다. 자, 오늘 격국론 마치겠습니다.